자, 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오늘 TV 홈닥터에서는요, 간 질환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또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간에 관련된 속담도 많잖아요. 너는 간이 작다, 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간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간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네. 먼저 포도당의 분해와 저장, 그리고 아미노산과 담즙 합성,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 그리고 독성 물질의 해독과 제거, 노폐물 배설, 그리고 면역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큰일 났네. 왜요? 네. 아니 또 이제 간 하면은 네. 제가 항상 가장 좀 제 장기들 중에 우려하는 친구거든요. 아무래도 좋아하시니까. 네, 또 그것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얘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 뭐 독성 제거도 해야 되고, 맞아. 스트레스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그래요? 거. 그렇군요. 자, 일단 간에 대한 오늘 우리가 네네. 또 의문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장기 중에 간에 발생하는 질병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약균성 간송상,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암, 자가면역성 간질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다. 진짜. 또 간암 정도로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알코올성 간질환? 네. 혹시- 왜요? 알코올성 간질환 괜찮으세요? 알코올성 간질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다행이다. 왜냐면 저는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해줘야 돼요. 네. 네. 가끔 얘가 좀 힘들어할 때는 있는데 어. 아직 좀 아직은 좀 아이가 살아 있어요. 역시 우리 H.O.T야. 사랑해요. 간이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간에 관련된 질환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데요. 자, 그럼 먼저 간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 어떤 병인가요? 네,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간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크게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독성 간염, 그리고 자가면역 간염, 지방 간염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간염이 무슨 혈액형처럼 뭐 A형, B형, C형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네, 여름에 A형 간염 걸렸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 진짠가요, 여름에? 예, A형 간염은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과는 다르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유행하는 시기는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는 보통 봄철, 여름철에 유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형 간염이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20대가 뭐 많이 걸리나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르신들은 그 공중위생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어릴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나라가 이제 점점 선진화되면서 네. 이렇게 어릴 때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에 요즘 젊은 층에서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끗한 것도 좀 문제가 되네요. 맞아. 저는 아무래도 그거 생각나요. 그 냄비에 네. 그 찌개나 뚝배기 이런 거 끓여가지고 네. 자기 먹던 숟가락으로 이렇게 침 묻은 걸로 하면은 간염 걸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게 혹시 A형 간염 아닌가? 예. A형 간염은 주로 간염자의 대변에 의해서 오염된 물체가 결국은 뭐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식사할 때 전염이 되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쓱쓱 뚝배기를 같이 비벼갖고 니침 내침 섞어갖고 그러면 걸린 거냐?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생활사가 입으로 들어와서 장이나 이제 간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그게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대변으로 나옵니다. 즉 침으로 분비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침을 니침 내침 섞는다고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걸렸다면 식사를 같이 하고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식기를 만졌다던가 테이블을 같이 만졌다던가 그분이 이렇게 오염되게 해놓은 것을 내가 만졌고 그게 또 입으로 안 씻고 들어갔을 때 걸리는 거라서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잘 씻어야겠네요. 그러네. 응가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다. 네, 꼭 이제 손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세식 변기로 물을 내리면은 그게 이제 많이 날아간다고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바이러스가. 네, 바이러스도 날아간다고 돼 있어서 화장실을 같이 쓰면 이제 또 걸리기 쉽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면 이제 급한 물 내릴 때 뚜껑도 잘 닫고 하는 게 좀 도움이 아니, 그럼 됩니다. 공중 화장실은 뭐
요강을 들고 다녀야 되나 이거? 그러게. 종다리를 갖고 다녀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상.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 이 문구가 많더라고요. 방송국에 가도 항상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변기 뚜껑을 꼭 닫고 SBS 물을- 화장실에. 맞아요, 맞아요. 나도 봤지. 물을 내리라고 꼭 맞아. 그렇게. 엄청 많이 튄다고 뭐 적외선 카메라를 막 찍은 사진을 찍어서 진짜요? 올려놨어요 거기에. 근데 그 후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집에서 소변을 보다 보면 이게 제가 소변을 볼 때도 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럴 수 물이. 있죠. 예. 아이고.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발에 이렇게 닿는다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물을 내릴 때 이렇게 대봤거든요, 발을. 일부러. 물이 튀나 안 튀나? 그런 저런. 예. 튀더라고요. 임상을 많이 해보시네 집에서.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튀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 우습게 볼 일이 네.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몸에만 튀는 게 아니라 네. 뭐 세면대로도 튀고 여러 군데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칫솔로도 튀어요.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칫솔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살균기 안 들어가 있다라면 튈 수 있죠. 여러 군데로 막 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기를 닫고 물을 내리라는 게 요즘에 좀 정설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A형 간염이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B형, C형 간염도 마찬가지인가요? B형, C형은 좀 다르게 혈액이나 체액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경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포옹을 한다든가 입맞춤을 한다든가 식사 정도 하는 것으로는 전염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사실 임신 경험 있으신 네.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건데 꼭 그렇게 임신 중에 B형 간염 그 검사를 해요. 맞아요. 피검사로.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면은 아이도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B형 간염이 전염이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주 전염 경로가 이제 주상기 모체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게 주 전염 경로입니다. 그 외로는 이제 문신이나 혈액 투석 같은 이 혈액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신도 여름에 타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바늘로 네, 네. 타투할 때 B형이나 C형 간염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그럼 그게 이유가 이제 소독이 그만큼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액이 이제 아직 확실히 소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네. 이제 비위생적으로 맞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왜냐면 같아요. 타투 기계를 사람마다 갈아 낄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선생님들이. 요즘 이해가 MZ 쏙 세대들 된다. 타투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것도 엄청 좀 많이. 생각하셔야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TV 한 예능 프로에서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A형 간염 걸려서 엄청 고생하시는 걸 봤거든요. 얼굴 막 누렇게 뜨고. 맞아요. 이게 A형 간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제 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 굉장히 옛날 예, 방송이었는데 옛날 거예요. 최근 방송은 제가 아니었던 계속 것 같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완쾌되셨군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괜찮으셔요.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봤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잠복기가 보통 한 2주에서 7주 정도 되고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신 증상인 발열이랑 이제 두통, 피로 같은 증상들이 생기고 곧이어서 이제 암갈색의 소변이 나오면서 황달이 뜹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 이제 식욕감퇴,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셨다면 아마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몸살 난다 그러셨고 막 네네. 울렁거렸고 못 먹겠다 그러고 배도 아프고 막 힘들다 그랬잖아요. 거의 거기에 증상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거기가 거의 의학 방송이었네요. 무한도전이 아니라. 네. 프로면서의 비밀이었나요? 자 그리고 이 무증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간염을 좀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뭐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러게. 바이러스는 이제 웬만하면 주치료가 대증치료입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지나갔다면 그냥 잘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합병증이 생긴다면 애시당초 그건 증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간염 예방 접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맞으면 좀 안전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오. 근데 간염 종류마다 다른데요. 예. 이제 독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이제 A형이나 B형 간염 백신을 통해서 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항체가 없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거는 좋겠고요. 그리고 C형 간염은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예방 접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 접종이 없으면 이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좀 음식을 익혀 먹고 그리고 손위생을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이 있는 A형,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없으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B형 간염이 있는 산모라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좀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의 경우에는 어떤 쓸 이유가 불분명한 그런 약제나 그리고 식물을 다려 먹거나 그리고 과음을 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과음을 얘기하면서 저를 보셨는지는 그래요. 제가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네, 걱정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아이 컨택 타이밍이 좀 얇으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좀 놀랐어요.